영양제 이젠 나만 믿어요. 영양제 히어로. 자, 오늘의 결론. 프리바이오틱스보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먼저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 건강 유산균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질 건강, 여성의 질 건강 유산균이니까 꼭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양제 히어로 남유진 약사입니다. 오늘은 3분 영양 시간인데요. 저번에 이어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에 관한 내용 2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저번에 프리바이오틱스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건 무조건 프로바이오틱스랑 같이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프리바이오틱스만으로 구성된 영양제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식약처 기능성은 프로바이오틱스랑 그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이 거의 같습니다. 둘 다 장내 유익균 증식을 통한 장 건강을 좀 증진시켜주고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 중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순서 상관없이 그냥 같이 조합이 되어 있는 제품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은 프로바이오틱스부터 섭취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유익균 총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는 프리바이오틱스만 먹어서는 유익균을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새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 제품에는 다 소량의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부터 먼저 꾸준히 섭취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장 건강에 이제 유익균이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은 그때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으로 바꿔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익균이 충분히 자리 잡으면은 이제 먹이만 공급을 해주면은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괜찮은 프리바이오틱스는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락토올리고당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강력한 것이 락츄로스 파우더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락츄로스라는 원료 물질을 좀 가공한 건데 이게 진짜 강력합니다. 락츄로스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당의 일종인데요. 이게 의약품의 원료로도 써요. 그래서 변비약이나 간성혼수의 치료제로도 쓰이는 그런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으로 섭취할 때는 무조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도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이에요. 이건 웬만한 야채에는 다 들어가 있죠. 어떤 야채를 먹어야 된다, 어떤 야채가 식이섬유가 많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야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저도 삼겹살이나 이런 거 먹을 때 무조건 쌈 싸 먹거든요. 이런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프로바이오틱스에 특허균주가 엄청 많은데 이건 좋은 건가요? 특허균주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식약처에서 한 19종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장 건강에 좋다고 허가를 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요 균주를 좀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좀 발달을 시켜서 조금 더 장에 잘 정착되게끔 발전시킨 게 특허균주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허를 받고 이제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특허균주가 이제 광고나 이런 거면 무조건 좋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조건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특허균주라고 하더라도, 특허를 받은 균주라고 하더라도 쉽게 정착하기 어려운 게 장내 환경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 균주보다는 그 특허균주가 아주 조금 이제 뛰어날 수는 있지만 어떤 유익균이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의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특허균주를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일반 균주를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으로 따지면은 이런 제품, 100억 CFU 이런 제품 있잖아요. 또는 특허균주를 일반 균주랑 조금씩 같이 섞어서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허균주 말고 아예 종류가 다른 유산균들이 있던데 그게 뭔가요? 사실 유산균의 역할은 지금도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받았던 유산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질건강 유산균. 여성의 질 내부에도 굉장히 다양한 균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질에 있는 유익균이 무너지고 유해균이 득세를 하면은 질염이나 요로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 환경에 잘 정착해서 자랄 수 있는 유익균주가 여성에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이 장에 정착해서 이제 지방세포의 생성을 좀 막아버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미생물이 참 별걸 다 하죠. 우리 몸처럼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장내 환경을 조절해서 면역을 증진시키는 유산균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체류에서 유래된 어떤 유산균은 우리 피부 건강을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아, 정말 다양하군요. 그럼 약사님께서 이건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유산균이 있을까요? 사실 유산균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딱 하나 꼽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 건강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하고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질 건강 유산균입니다. 질 건강 유산균은 장 건강 유산균처럼 이제 점막에 직접적으로 이제 균을 정착시켜서 유해균을 억제시키는 방식으로 엄청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유산균이나 뭐 피부 유산균이나 면역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장내 환경을 조절해 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이걸 가지고 뭐 다른 효과를 유발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작용 방식이 되게 복잡하고 단계가 너무 많아요. 가뜩이나 이제 장내 미생물 환경이 되게 복잡한데 특정 균이 좀 좋은 균이 우세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유산균이나 뭐 이런 거 먹었을 때 효과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질 건강 유산균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질까지 살아가는 건가요? 한 두 종류의 유산균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질건강 유산균으로 첫 번째가 이제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랑 그다음에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소화기관을 거쳐서 항문과 회음부를 지나 질 내부에 정착을 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 생식기랑 그다음에 항문과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문으로 배출된 균이 질 내부에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좀 비슷하긴 한데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가 질염과 관련된 더 많은 지표가 확인이 되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락토페린이라는 물질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유산균의 효과를 이 락토페린이 조금 더 이제 보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락토페린이 질 내에 있는 유해균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작용을 한다. 둘 다 질염증, 기본적으로 질 건강이 악화되어 있으신 분들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또 염증과 통증이 있거나 씻어도 냄새가 조금씩 올라오시는 경우에는 꼭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질 유산균이랑 장 유산균이랑 따로 먹어야 되나요? 이건 굉장히 많이 여쭤보셨던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만약 이제 질 유산균을 섭취하실 거면은 질 유산균만 섭취를 하셔도 돼요. 어차피 유산균이 장에서 이제 질까지 도달할 때 항문도 거쳐갑니다. 실제로 식약처 기능성 인정 현황도 보면은 질 유산균도 장 건강과 이제 배변 활동에 대한 기능성도 다 인정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장 건강 유산균처럼 장 정착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뭐 질 건강 유산균만 간편하게 섭취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유산균은 포로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캡슐로 먹는 게 좋을까요? 제가 듣기로 포가 더 안전하다고는 들었거든요. 뭐 안전하다는 거의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떤 효과나 뭐 안전성에서 포나 캡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요새 나오는 유산균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장용 코팅 그러니까 장에서 녹게끔 위에서는 절대 위산을 다 통과하게끔 이렇게 다 코팅이 되어서 나와요. 분말의 경우에도 그 분말 입자 하나마다 다 개별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넘김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약이 싫으면 가루로, 그다음에 가루가 싫으면 알약으로 섭취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가루약에 부용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거기 들어가는 부용제나 뭐 화학 첨가물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식약처의 검증을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섭취를 하시면 돼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할 때 부작용 같은 게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섭취 후에 오히려 뭐 복부 팽만감이 생기거나 소화불량, 뭐 배변 활동이 더 저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명현 반응이 아닙니다. 그냥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만 이제 섭취를 중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산 분비가 적고 위 통과 시간이 빠른 아침 공복 시간에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꼭 먹어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꼭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양제 히어로 남유진 약사였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양제 히어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